경자야, 이제 혼자서도 괜찮겠니? 딸 미선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나 박경자는 62세. 남편을 잃은 지 18년째였다.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도 잘해. 정말요? 남해까지 혼자 가시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가보는 거지. 이제 해볼만 해서. 조심하세요. 전화 자주 하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한 권.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바닷가에서 남편 성민이는 바다를 좋아했다. 경자야, 우리 늙으면 바닷가에 살자. 왜요? 파도 소리가 좋아서. 비 오는 날이면 파도 소리를 세곤 했어. 파도 소리를 세다니, 그게 뭐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이상한 사람. 하지만 사랑스러웠다. 그 남편이 44세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아침에 다녀올게라고 한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18년. 나는 혼자 살았다. 딸을 키우고 손주를 봐주고 평범하게. 하지만 늘 무언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남편이 가고 싶어 했던 곳. 남해.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 시골길, 바다. 5시간 만에 남해에 도착했다. 작은 항구 마을이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갈매기들이 울었다. 어서 오세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반겼다. 혼자 오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짐 두시고 천천히 구경하세요. 저녁은 6시예요. 방에 짐을 풀고 나왔다. 마을을 걸었다. 좁은 골목, 낡은 집들, 바다 냄새.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물. 사진관.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다. 띵동. 종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왔다. 뭘 도와드릴까요? 아, 그냥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천천히 보세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마을 풍경, 어선, 사람들. 모두 흑백 사진이었다. 오래된. 그리고 그 중 한 장. 가슴이 멎었다. 바닷가에서 찍은 남자의 옆모습. 젊은 시절 남편과 똑같았다. 똑같은 자세, 똑같은 윤곽, 똑같은 분위기. 이 사진은. 손이 떨렸다. 노인이 다가왔다. 아, 그 사진이요? 이 사람. 누구세요? 잘 모르겠어요. 매년 이맘때쯤 오는 사람인데. 매년이요? 네. 15년쯤 됐나? 같은 날짜에 와요. 바다를 보고는 그냥 가죠. 말은 안 하나요? 거의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바다만 보다 가요. 언제 오는데요? 오늘이요. 보통 저녁 무렵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온다고?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15년 전이요. 처음 왔을 때 허락받고 찍었죠. 분위기가 좋아서. 나는 사진을 뚫어져라 봤다. 닮았다. 너무.
하지만 남편은 18년 전에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됐다. 고맙습니다. 사진관을 나왔다. 숨이 가빴다. 어지러웠다. 벤치에 앉았다. 바다를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갔다 했다. 하나, 둘, 셋. 세고 있었다. 남편처럼 눈물이 났다. 당신, 맞아요? 바람만 대답했다. 사진관을 나온 후 나는 한참을 바다를 봤다. 생각이 복잡했다. 저 사진 속 남자가 정말 성민이일 리 없었다. 18년 전에 죽었는데, 하지만 너무 닮았다. 우연일까?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다잖아. 그런 거겠지.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약, 정말 만약에, 안 돼. 말도 안 돼. 고개를 저었다.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드세요. 오늘 회 떠왔어요. 아주머니가 상을 차렸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사진 속 남자 생각만 났다. 혼자 여행 처음이세요?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 보면 알아요. 어색하시잖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근데 괜찮아요. 처음이 늘 어색한 거죠. 맞아요. 무슨 사연 있으세요? 남편을 잃었어요. 18년 전에.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랬죠.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아직도 아팠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그래서 살았다. 남편분도 바다 좋아하셨나 봐요. 여기까지 오시고. 네. 바다를 정말 좋아했어요. 언젠가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그러셨구나.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생각이 많았다. 왜 혼자 여행을 떠났을까? 사실 두려웠다. 혼자 있는 게 18년 동안 바빴다. 딸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고 바쁘면 생각 안 해도 됐다. 외로움을. 하지만 딸이 결혼하고 손주가 크고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외로웠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떠났다. 도망치듯. 하지만 여기서도 남편 생각만 났다. 사진관의 그 남자. 정말 누굴까?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 사진을 봤다.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그리고 사진관에서 본 사진. 비교했다. 닮았다. 정말. 각도, 자세, 분위기. 모두 우연일까? 아니면 그만 생각하자. 핸드폰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까지 뒤척였다. 결국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민박집 마당에 앉았다. 별을 봤다.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성민아. 중얼거렸다. 당신 여기 있어요? 바람만 불었다. 바보같이? 죽은 사람한테 말 거는 거. 눈물이 났다. 보고 싶어요. 진짜로.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 잠들었다. 의자에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목이 뻐근했다. 어머, 여기서 주무셨어요? 아주머니가 놀랐다. 아, 별 보다가 잠들었나 봐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네. 방으로 들어가 씻었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왜 이러지? 뭐하러 왔어? 한숨을 쉬었다. 아침을 먹고 마을을 산책했다. 항구, 등대, 해변.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남편을 다시 만나는 거? 아니면 그냥 추억을 붙잡는 거? 모르겠었다. 점심때쯤 다시 사진관 앞을 지나갔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갔다. 또 오셨네요. 노인이 기억했다. 네. 그 사진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봤다. 여전히 심장이 뛰었다. 혹시 그 사람 이름 아세요? 몰라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서. 그래요? 궁금하시면 저녁에 오세요. 보통 6시쯤 와요. 정말 올까요? 오늘? 매년 같은 날 왔으니까. 오늘도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진관을 나왔다. 6시, 저녁 6시에 다시 오기로 했다. 그 남자를 만나기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민박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일렀다. 나는 해변을 걸었다. 끝없이 파도가 밀려왔다. 하나, 둘, 셋. 세고 있었다. 남편처럼 당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파도에게 말했다. 파도 소리 세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정말 그랬다. 조금 편해졌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딸한테 전화할까 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미선아, 엄마가 아빠 닮은 사람을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 사진만 봤다. 성민아, 당신 맞아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5시가 됐다. 슬슬 사진관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무서웠다. 만약 정말 남편이 아니라면? 그냥 닮은 사람이라면? 실망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남편이라면? 그것도 무서웠다. 18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게. 가자. 일단 가보자. 용기를 냈다. 사진관으로 걸어갔다. 5시 50분. 사진관 앞에 섰다. 숨을 깊이 쉬었다. 그리고 들어갔다. 띵동. 오셨네요. 노인이 반겼다. 네. 앉아서 기다리세요. 곧 올 거예요. 의자에 앉았다. 떨렸다. 6시가 됐다. 문이 열렸다. 띵동.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쯤. 회색 머리, 수염, 안경. 키는 성민이와 비슷했다. 옆모습도. 하지만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남자는 나를 보지 않았다. 노인에게만 인사했다. 왔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매년 같은 날이니까. 네. 목소리. 성민이와 비슷했다. 아니, 너무 비슷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남자는 잠시 사진들을 봤다. 그러고는 나가려 했다. 잠깐만요. 내가 불렀다.
남자가 돌아봤다. 네, 혹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여기서? 저요? 아니요. 저요. 제가요. 아, 남자가 비켜섰다. 노인이 카메라를 꺼냈다. 어디서 찍을까요? 저, 저 사진 앞에서요. 벽에 걸린 남자 사진을 가리켰다. 그 사진이요? 네. 노인이 카메라를 들었다. 자,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다. 남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문 앞에 나는 용기를 냈다. 저기, 혹시 성함이? 남자가 나를 봤다. 마스크 너머로 눈만 보였다.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남편 이름은 박성민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실망이 밀려왔다. 남자는 나갔다. 띵동. 문이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혹시 무슨 사연 있으세요? 죽은 남편이랑 닮아서요. 저 사진 속 사람이. 아, 바보 같죠? 죽은 사람 찾아 여기까지 와서. 아니에요. 사랑이죠. 노인이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찾게 돼요. 어디서든. 감사합니다. 사진관을 나왔다.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발길이 저절로 방파제로 향했다. 멀리 남자가 보였다.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다가갔다. 조용히 10미터쯤 떨어진 곳에 섰다. 남자는 여전히 바다만 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남자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세고 있는 것 같았다. 파도를. 심장이 멎었다. 성민이도 그랬다. 파도를 세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용기를 냈다. 파도 세고 계세요? 남자가 돌아봤다. 네, 파도요. 세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 남자가 마스크를 내렸다. 얼굴이 드러났다. 숨이 멎었다. 성민이었다. 아니, 성민이와 똑같았다. 18년 더 늙은 모습이었지만. 당신. 네, 당신. 박성민이죠?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거짓말. 정말입니다.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남자가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 이름 김영수. 생년월일 1964년 3월 15일. 성민이 생년월일은 1963년 5월 20일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남자가 마스크를 다시 썼다. 돌아서려 했다. 잠깐만요. 네. 혹시 비 오는 날 파도 소리 세신 적 있으세요? 남자의 손이 멈췄다.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굳은 채로. 왜 그걸 아세요? 당신, 비 오는 날엔 파도 소리를 세웠잖아요. 제가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자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당신이 그랬어요. 18년 전에. 18년 전? 네. 당신, 박성민 맞죠? 아니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기억 잃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18년 전 일. 기억 안 나세요? 남자가 나를 똑바로 봤다. 당신은 누구세요? 박경자예요. 당신 아내. 제 아내는 따로 있습니다. 네, 저는 결혼했어요. 15년 전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정말 다른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돌아섰다. 기다려요. 왜요? 설명해 주세요. 왜 파도 소리를 새는지, 그리고 왜 매년 같은 날 여기 오는지.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앉으시겠어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저는 18년 전 일을 기억 못합니다. 네, 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언제요? 2006년 9월 15일. 그날, 성민이가 죽은 날이었다. 그 후로, 그 전 기억이 없어요. 전혀요? 네.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남해에 있는. 신원 파악이 안 됐대요. 신분증도 없었고, 아무도 찾지 않았고, 그래서요? 병원에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김영수라고.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안 돌아왔어요. 남자가 바다를 봤다. 그러다 15년 전에 결혼했어요. 여기 사는 여자분이랑. 사랑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웠어요. 아이도 없어요. 그냥 둘이 살아요. 남자가 계속 말했다. 근데 이상한 게 가끔 기억 같은 게 떠올라요. 무슨 기억이요? 파도 소리요. 비 오는 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도 소리를 세면 마음이 편해져요. 성민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래서 매년 이날 와요. 사고 난 날. 왜요? 뭔가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돌아왔나요? 아니요. 한 번도. 침묵이 흘렀다. 나는 남자를 봤다. 성민이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다른 사람. 기억도 없고, 이름도 다르고, 아내도 다른. 제 남편도 그날 죽었어요. 언제요? 2006년 9월 15일. 남자가 나를 봤다. 같은 날이네요. 네. 우연이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다. 얼굴, 습관, 날짜. 혹시 당신이 제 남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도 안 돼요. 왜요? 저는 김영수예요. 신분증도 있고 주민등록도 있어요. 그건 만들어진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래도 DNA 검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걸 확인하고 싶으세요?
제 남편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살아있으면요? 어쩔 건데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어쩔 거지? 되찾을 수 있을까? 18년 전 남편을 저는 지금 삶이 있어요. 남자가 말했다. 아내가 있고 집이 있고 일이 있어요. 알아요. 그걸 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옛날 제가 누구였든. 네, 맞는 말이었다. 남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다. 18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았다. 그걸 부정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오버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남자가 일어섰다. 저 가볼게요. 네. 남자가 걸어갔다. 멀어졌다. 나는 불렀다. 김영수 씨. 남자가 돌아봤다. 네. 행복하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요. 그래요? 근데 가끔 궁금해요. 제가 누구였는지. 만약 당신 남편이 맞다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좋아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하나, 둘, 셋. 세었다. 눈물을 흘리며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 8시였다. 어디 갔다 오세요? 저녁 못 드셨죠? 아주머니가 걱정했다. 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드세요. 밥을 차려줬다.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억지로 먹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 닮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 근데 다른 사람이래요. 기억도 없고. 그래요? 아주머니가 앉았다. 혹시 그 사람 김영수 씨 아니에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 동네가 작아요. 다 알아요. 그래요? 영수 씨 18년 전에 사고로 기억 잃었어요. 그 얘기 유명해요. 정말요? 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족도 못 찾고. 혹시 그때 무슨 사고였는지 아세요? 교통사고래요. 해변에서. 자세히는요? 잘 모르겠어요. 경찰도 정확히 파악 못했대요. 나는 생각했다. 성민이도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회사에서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미 늦었다고 했다. 시신을 확인했다. 얼굴을 봤다. 성민이가 맞았다. 화장했다. 장례식도 치렀다. 그럼 김영수는 다른 사람이다. 그냥 닮은 사람. 그런가 봐요. 제가 착각한 거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어떻게요? DNA 검사. 요즘 쉽게 하잖아요. 김영수 씨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물어는 봐요. 생각해 볼게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생각이 복잡했다. DNA 검사. 만약 성민이가 맞다면 기뻐해야 할까? 18년 만에 다시 만난 거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김영수였다.
다른 아내가 있고 다른 삶이 있었다.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되찾아야 할까?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확인하자. 확실하게. 사진관으로 갔다. 또 오셨네요. 노인이 반겼다. 김영수 씨 연락처 아세요?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글쎄요. 개인정보라서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해요. 노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알았어요. 근데 본인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1시간 후 노인한테 전화가 왔다. 영수 씨가 만나주겠대요. 정말요? 네. 오늘 오후 3시 등대 앞에서 감사합니다. 오후 3시 등대 앞으로 갔다. 김영수가 먼저 와 있었다. 왔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으세요? DNA 검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 남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김영수가 한참 생각했다. 거절하면요? 포기할게요. 왜 꼭 확인하고 싶으세요? 18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알고 싶어요. 만약 제가 당신 남편이라면요? 어쩔 건데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다. 되돌릴 수 있을까요? 18년을? 아니요. 불가능하죠. 그럼 왜 확인해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진실을. 김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정말요? 네.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제가 누구였는지.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결과가 나와도 제 지금 삶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DNA 샘플을 채취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기다렸다. 일주일. 길고 길었다. 매일 핸드폰만 봤다. 결과가 올까? 어떻게 나올까? 딸이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시고. 아니야. 아무것도. 거짓말. 뭔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알겠어요. 7일째 되는 날. 이메일이 왔다. DNA 검사 결과. 손이 떨렸다. 열었다. 검사 결과 일치율 99.9%. 숨이 멎었다. 성민이었다. 김영수는 박성민이었다. 내 남편이 살아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김영수에게. 결과 나왔어요. 네. 저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침묵. 믿기지 않아요. 저도요. 제가 박성민이었다니. 근데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그래요? 당신 얼굴도 목소리도 처음 봐요. 가슴이 아팠다.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 침묵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물었다. 네, 만나요. 언제요? 이번 주말, 남해에서. 알겠어요. 주말, 다시 남해로 갔다. 김영수를 만났다. 등대 앞에서 왔네요. 네. 어색했다. 남편인데 남편이 아닌 사람. 뭐부터 얘기할까요? 당신 얘기 들려주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좋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나는 성민이 얘기를 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당신이 먼저 말 걸었어요. 이 책 재미있나요? 라고. 그랬어요? 네. 수줍게 웃으면서 김영수가 미소 지었다. 상상이 안 가네요. 제가 그랬다는 게 정말 그랬어요. 계속 얘기했다.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 신혼생활. 당신은 바다를 좋아했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비 오는 날이면 파도 소리를 세웠어요. 왜요? 마음이 편해진다고. 규칙적이니까.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늘 말했어요. 늙으면 바닷가에 살자고. 지금 바닷가에 살고 있네요. 그러네요. 우연일까? 아니면 본능일까? 당신은 착했어요. 너무. 남을 먼저 생각하고 화도 안 내고 항상 웃었어요. 좋은 사람이었네요. 네. 정말. 김영수가 바다를 봤다.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괜찮아요. 당신은 많이 힘들었겠어요. 18년 동안. 그랬죠.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경자 씨, 네. 만약 제가 기억을 되찾는다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다른 아내가 있어요. 알아요. 사랑하진 않지만 정은 있어요. 네. 버릴 수 없어요. 알아요. 나도 알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18년은 너무 길었다.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요. 김영수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할까요? 왜요? 새로 만난 것처럼. 나는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성민이 손과 똑같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박경자예요. 우리는 웃었다. 슬프게.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문자로, 전화로. 오늘 날씨 좋네요. 파도가 높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저녁 드셨어요?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이상했다. 남편인데 남편이 아닌 사람과 나누는. 한 달이 지났다. 김영수가 물었다. 경자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요? 이번 주말. 얘기할 게 있어요. 알겠어요. 주말. 다시 남해로 갔다.
김영수를 만났다.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네,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신 만난 거 어떻게 됐어요? 화났어요. 많이. 당연하죠. 이혼하자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요? 네. 자기는 김영수 아내지 박성민 아내가 아니래요.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죠. 김영수가 한숨을 쉬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무엇이요? 제가 누구인지, 김영수인지, 박성민인지 기억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 얘기 들으면 뭔가 익숙해요. 정말요? 네. 파도 소리 새는 것도, 바다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이상하게 당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눈물이 났다. 저도 그래요. 당신 목소리 들으면 우리는 서로를 봤다. 경자 씨, 네. 만약 제가 당신한테 돌아간다면요. 네. 받아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근데 저는 성민이가 아니에요. 영수예요. 알아요. 기억도 없고 당신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요?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뭐가요?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다를 보며 경자 씨, 네, 시간 좀 주세요. 네, 정리할 게 많아요. 아내랑도 얘기해야 하고. 알겠어요.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답할게요. 기다릴게요. 김영수가 일어섰다. 가볼게요. 네. 그가 걸어갔다. 멀어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기다림. 또 기다림. 18년 기다렸는데 한 달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왔다. 딸한테 모든 걸 얘기했다. 엄마, 정말이요? 응. 아빠가 살아있었어. 믿기지 않아요. 나도. 어떡할 거예요? 기다릴 거야. 아빠 결정을. 만약 안 돌아온다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 응? 괜찮으세요? 글쎄, 괜찮은지 모르겠어. 딸이 안아줬다. 힘내세요. 응, 한 달. 길었다. 매일 핸드폰만 봤다. 연락이 올까? 어떤 결정을 할까? 3주째 되는 날. 문자가 왔다. 경자 씨,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4주째, 또 문자.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답할게요. 알겠어요. 토요일, 다시 남해로 갔다. 김영수를 만났다. 얼굴이 수척했다. 많이 고민하셨나 봐요. 네. 우리는 등대 앞에 앉았다. 결정했어요. 네.
경자 씨한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심장이 멎었다. 왜요? 아내와 이혼했어요. 그럼요. 근데 돌아갈 수 없어요. 당신한테. 이유가 뭐예요? 김영수가 나를 봤다. 기억이 없어서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왜요? 당신은 박성민을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박성민이 아니에요. 김영수예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김영수가 손을 잡았다. 경자 씨, 네. 당신이 사랑했던 성민이는 이미 죽었어요. 18년 전에.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잖아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다른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다. 그래도 당신이에요. 제 남편. 미안해요. 그 남편은 못 돼요. 왜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경자 씨, 김영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자유로워져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18년 동안 죽은 남편 붙잡고 살았잖아요. 이젠 놓아줘요. 제발. 싫어요. 경자 씨, 당신을 기다렸어요. 18년을.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김영수가 일어섰다. 가요. 이제. 기다려요. 안녕히 계세요. 경자 씨. 김영수 씨. 그가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가요? 당신, 저 사랑할 수 있어요?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생길 수 있잖아요. 김영수가 슬프게 웃었다. 이미 생겼어요. 네, 당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럼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경자 씨, 김영수가 나를 안았다.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줄 것 같아요. 저는. 왜요? 기억 없는 남자랑 사는 거 외로울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김영수가 떨어졌다. 사랑은 되찾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도 다시 선택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싫어요. 당신만 원해요. 미안해요. 김영수가 돌아섰다. 걸어갔다. 멀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울었다. 싫어요. 가지 마요.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서울에서 조용히 살았다. 아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팠다. 딸이 걱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시간이 약이겠지. 엄마, 응? 아빠 잊으세요. 이젠. 응? 18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젠 엄마 인생 사세요.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딸 말이 맞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떻게 잊어? 사랑했던 사람을. 어느 날 편지가 왔다. 발신인 김영수.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경자 씨에게. 잘 지내시나요? 저는 그럭저럭 지냅니다. 아직도 바다를 보면 파도를 세고 있어요. 습관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가끔 당신 생각을 해요.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아프진 않으실까? 이상하죠? 기억도 없는데 걱정이 돼요. 경자 씨, 제가 마지막으로 거절한 이유 설명하고 싶어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빈 껍데기예요. 기억 없는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만 힘들 거예요. 매일 성민이를 찾을 테니까. 그래서 놓아드리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새로운 사랑을 찾으시길 바라요. 기억 가득한 사람을, 웃음 가득한 사람을. 당신은 그럴 자격 있어요. 행복하세요. 경자 씨,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김영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해했다. 그의 마음을.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답장을 썼다. 영수 씨에게. 편지 고마워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정말로. 하지만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18년 기다렸는데 놓으라니. 어떻게 놓아요? 당신은 제게 유일한 사랑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되찾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거라는 말. 저도 다시 선택해 볼게요. 당신을 놓는 걸. 아프겠지만 해볼게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기억 없어도 새로운 삶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고마웠어요. 마지막 선물. 박경자. 편지를 붙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놓아주기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야 했다. 나를 위해서. 한 달 후, 나는 다시 남해로 갔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러 등대 앞에 섰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하나, 둘, 셋. 세었다. 성민아, 바다에게 말했다. 이제 보내줄게. 18년 동안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살았어. 근데 이젠 나도 살아야겠어. 내 인생을.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사랑했어. 정말로.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할게. 근데 붙잡진 않을게. 눈물이 났다. 안녕. 내 사랑. 파도가 크게 밀려왔다. 그리고 갔다. 데려가는 것처럼. 나는 돌아섰다.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작은 책방을 열었다. 오래된 꿈이었다. 경전의 책방.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책 냄새, 조용한 음악, 따뜻한 차. 평화로웠다.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왔다. 60대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었다. 김영수였다.
영수 씨? 네, 오랜만이에요.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여기를? 딸분한테 들었어요. 주소, 미선이한테요? 네,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차를 내왔다. 마주 앉았다. 잘 지내셨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책방 예쁘네요. 고마워요. 또 침묵. 왜 오셨어요? 김영수가 차를 마셨다. 당신 보고 싶었어요. 네. 1년 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잊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경자 씨, 혹시,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안 돼요. 왜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무슨 말이요? 사랑은 되찾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하는 거라는 말.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뭐요? 놓아주는 걸. 김영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네. 1년 동안 연습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제는 당신 생각해도 안 아파요. 거짓말이었다. 아직도 아팠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서로를 위해. 그럼 저는 당신도 새로운 삶 사세요. 당신 없이요? 네.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당신은 김영수고 저는 박성민의 아내니까. 바꿀 순 없나요? 없어요. 18년은 너무 길었어요. 김영수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뭐가요? 제가 기억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김영수 손을 잡았다. 영수 씨, 네. 당신 만나서 좋았어요. 저도요. 덕분에 놓을 수 있었어요. 네. 18년 동안 성민이를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당신 만나고 깨달았어요. 뭐요? 성민이는 이미 갔다는 걸. 그리고 저도 가야 한다는 걸. 앞으로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마지막 선물. 뭐가요? 자유요. 당신이 준.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가볼게요. 김영수가 일어섰다. 네. 행복하세요. 경자 씨. 당신도요. 김영수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창밖을 봤다. 그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멀어졌다. 사라졌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웃었다. 안녕. 영수 씨. 안녕. 성민아. 이제 진짜 안녕이야. 2년 후. 어서 오세요. 책방 문이 열렸다. 손님이 들어왔다. 60대 중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익은 얼굴이었다. 혹시 어디서 뵀나요? 아, 저는 자주 와요. 이 동네에. 그래요? 네. 근처에 살아서요. 그럼 차 한잔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차를 내왔다. 마주 앉았다. 책 좋아하세요? 네. 요즘 많이 읽어요. 어떤 책이요? 여행 에세이요. 혼자 떠나는 여행. 좋네요. 우리는 책 얘기를 나눴다. 편했다. 자연스러웠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언제든지요. 남자가 나갔다. 며칠 후 또 왔다. 그리고 또 왔다.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오셨네요. 네. 여기 좋아서요. 고마워요. 어느 날 남자가 물었다.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아니요. 좋아요. 저녁을 먹었다. 작은 식당에서 맛있네요. 그죠? 여기 맛집이에요. 자주 오세요? 네. 혼자 살아서요. 저도요. 혼자 살아요. 그래요? 네. 부인을 잃었어요. 5년 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봤다.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20년 전에. 그러셨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당신은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경자 씨. 네. 제 이름은 이정호예요. 반가워요. 저는 박경자예요. 알아요. 책방 간판에 있잖아요. 우리는 웃었다. 그날 이후 자주 만났다. 책방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편했다. 부담 없었다. 사랑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좋았다. 1년 후 정우가 물었다. 경자 씨, 같이 살까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을 고민했다. 새로운 시작.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정말요? 네. 해봐요. 우리는 같이 살기 시작했다. 작은 집에서 싸우지 않았다. 편했다. 사랑보다는 동반자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정우가 물었다. 경자 씨 행복해요? 글쎄요.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외롭지는 않아요. 그럼 됐네요. 당신은요? 저도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웃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성민이 사진. 젊은 시절. 고마웠어. 정말로.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함께 있는 것도 사랑이지만 각자 살아가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평화로웠다. 안녕. 내 첫사랑. 이제 진짜 안녕이야. 바람이 불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나는 웃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정우가 차를 내오고 있었다. 같이 마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사랑은 되찾는 게 아니었다. 다시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선택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지 않아도 남는 온기를. 그게 내 새로운 사랑이었다.